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티 슈프림 리뷰를 남기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지금 한 네 번째 찍고 있는 영상인데 제발 마지막 테이크였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영화의 간단한 스토리를 설명을 해보자면 마티는 탁구 선수입니다. 미국 국가대표 탁구 선수인데 이 인물이 처음에 세계대회를 나가서 영국에 있는 세계대회를 나가서 엔도라는 선수한테 지게 되면서 그 졌던 순간, 그러니까 그 기록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죠. 다음에 열릴 그 세계 대회가 도쿄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를 해.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좀 얘가 본인 스스로를 파멸로 막 데리고 가는 그런 행위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개 개를 훔친다든가 아니면 뭐 사기를 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자잘한데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크레센도형으로 점점 그 범죄의 크기나 뭔가 깊이가 좀 깊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막 마주하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를 2.5점 드렸어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영화가 도파민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영화입니다. 그냥 매 순간이 도파민이야. 그냥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영화 내내 영화 내내 미친 거 아니야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되게 편집도 엄청 스피디하게 나오고 그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음향도 스피디한 거에 맞춰서 되게 박자도 빠른 음악 아니면은 뭐 좀 쓰잘데기 없는 걸 다 좀 싹 개어내고 렌즈, 속눈썹 막 이런 거 다 붙인 풀매 상태의 얼굴을 이제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영화인 거죠. 보면서 미쳤구나. 티모시가 미쳤구나. 그냥 미친 새끼네. 연기가 아닌 게 아닐까? 저거 진짜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참 잘했다. 연기는 참 잘했습니다. 근데 영화 자체를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평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 비추천한다라는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일단, 그러니까 오랑이 중점인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조금 내용적인 면에서 그런 도파민을 막 쫓다 보니까, 속도감을 막 쫓다 보니까, 한 2시간 30분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화 시간이. 2시간 30분짜리 거대한 쇼폼을 보고 온 느낌이었다. 근데 도파민 개쩌는 쇼폼. 그래서 영화로서의 기능을 하긴 했으나 좀 너무 거기에 편향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영화의 배경 자체가 1950년대인가? 그 언저리 시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 뉴욕이 배경이기 때문에 좀 남성 중심적이고 구시대적인 내용인 거는 어쩔 수 없긴 해. 근데 좀 너무 저 마티 중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여자 캐릭터들이 조금 기능적으로만 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역할들인데 너무 마티만을 향해서 마티만을 위해서 막 행동을 하니까 인물들이 좀 아쉬웠다. 뭐 그런 점. 그리고 그냥 약간 보면서 그런 느낌. 어디까지 하나 보자. 야 마티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 마티 여기서 23살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 따지자면 23이면 몇 살이야? 04년생이죠? 04년생이 마티같이 행동했다? 그러면은 진짜 돌맞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깨달았어. 영화를 보면서는 너무 남성 중심의 서사다. 지금 이런 시대에 이렇게 구시대적인 서사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영화를 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남성 중심 서사가 아니고 마티 중심 서사야. 그냥 마티가 걔 이기적인 놈이어서 제 위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구나. 그냥 제가 남자였어요. 그렇게 봤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좀 선정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5세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아? 아닌데? 약간 요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일단 오프닝 시퀀스 자체가 말이 안 돼. 보면서 나 진짜 두 눈을 의심해서 안경을 벗어서 안경을 막 닦고 다시 쓰고 막 나 혼자 거의 안경사가 된 수준으로 안경을 자세히 막 그 안경 있네요 또. 안경 보면서 막 이러면서 오프닝 시퀀스를 봤거든요. 만약에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면은 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서 보시라. 그냥 에? 이런 장면이 너무 많아서 보면서 너 뭐가 문제인데? 야 마티야 너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데리고 와 제발.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영화다. 영화였다라는 거. 일단 그게 저의 간략한 평이고요. 좀 자잘하게 뜯어보자면 일단 스포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스포 없이 말하기 너무 어렵다 이 영화. 그냥 영화가 조금 그 대략적인 그런 서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요소들이 그러니까 영화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뭔가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가면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이거 보다 갑자기 아니지롱 이거 들어오고 아니지롱 이거 들어오고 약간 요런 식이어가지고 보면서 그러니까 뭐 어쩌자고 뭐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 뭐 어쩌자고 이런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음, 일단 이 영화가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마티 중심 영화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마티만 중심적이냐? 아니요. 모든 인물들이 본인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주인공이 개 많은 느낌? 영화에서. 일단 첫 번째 레이첼. 마티랑 이제 불륜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어. 죄책감도 없고 어 좀 그러니까 마미새야. 그러니까 마미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마티한테 미친 새끼야. 레이첼은.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멍분장하고 막 마티한테 가서 나 남편한테 폭행당했어. 이래가지고 나 집 지금 나왔어. 막 이런 거짓말도 하고 마티가 본인이 돈을 달려고 부탁받았던 강아지를 그냥 데리고 있다가 놓쳐가지고 거의 유기견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도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우리 주인한테 뻥쳐가지고 현상금 그 돈 받아내자. 그거를 얘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레이첼이. 약간 미친 것 같아. 나 이 정도 남미새 처음 봤어. 영화에서 이 정도 남미새 쉽지 않거든. 근데 이 정도면은 네 축하드립니다. 남미새 합격. 마미새 합격. 그래서 보면서 레이첼 그만해 제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아버지 아버지를 만드셨으니까 마티가 또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되었다 한 편 찍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레이첼 어머니가 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렇습니다. 하고 두 번째 K. K는 그 되게 옛날에 활동을 했던 여자 영화 배우로 나와요. 영화에서. 근데 당연히 마티? 알 리가 없지. 왜냐면 얘 23살이거든. 근데 이제 주변 취재진들이 하는 인터뷰를 하는 현장에서 취재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 사람 옛날에 활동했던 배우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차립니다. 근데 그 장면 난 아직도 의문인 게 얘가 마티가 케이를 사랑했던 건가? 아니면 자기 돈을 위한 수단으로만 쓴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풀리진 않았어 내가. 근데 그 둘 중에 뭐가 맞다고 하기에는 그냥 너무 둘이 서로를 막 사용해버리니까 뭐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순 없지만 음, 일단 K는 굉장히 그 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우를 그만두고 그 로겔이라는 펜, 우리가 쓰는 그런 펜 회사 사장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남편의 들러리로서 좀 은퇴를 하고 살아가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티랑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연기에 대해서도 다시 막 활기를 얻고, 걔는 뭔가 성적인 걸 충족시키는 역할로, 마티는 돈적인 거를 이제 충족하는 그걸로 서로를 이제 잘 써먹는 그런 관계로 나옵니다, 이 둘은. 그리고 세 번째로 로겔. 로겔은 어, 아까 말했다시피 펜 회사 사장인데, 마티한테 사업적으로 뭔가를 제안을 하는 첫 인물이고, 그리고 또 마티가 그 로겔이랑 엮이면서 좀 많은 풍파를 겪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한 요 세 인물 정도가 그 마티 주변에 있는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나머지 자잘한 뭐 엄마나 삼촌, 뭐 같이 도박하러 다니는 그 택시 친구, 뭐 같이 사업하는 부장, 디온이가 디온가 그래서 그 부자집 같은 애들 있긴 한데 걔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고, 걔는 그렇게 단타라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어, 일단 캐릭터가 입체적이다. 그래서 그 뭔가 그렇게 지나가는 역할들도 그런 자잘한 포인트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 레이첼 토끼 파는 그런 반려동물 반려동물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개를 찾아준다고 하고 돈을 받는 되게 그런 모순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나오고, 케이 되게 본인은 뭐 그런 데 시간 안 써요. 자기는 뭐 되게 고상하고 우아하고 좀 마티랑 급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초반에는 행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누구보다 마티를 향해서 돈을 막 주고 막 이렇게 퍼다 주고 마티랑 막 사랑을 나누고 뭐 요런 장면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 모순적인 거. 그리고 로겔 사장은 똑같습니다. 그냥 계속 그 돈에 미쳐가지고 어, 뭐 제안을 할 때도 내가 이 돈 줄게 할래? 이러고, 제안을 거절했을 때도 넌 이미 네 기회를 네가 발로 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 뭐 뭐든지 한다고? 그래? 네 엉덩이 까봐 하고 진짜 그 탁구채로 엉덩이 막 때리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면에서 로겔이랑 마티랑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둘이 똑같아 그냥. 근데 그 지랄이 보법이 다른 거예요 그냥. 둘이. 그러니까 마틴 돈이 없으니까 신체적으로 난리를 치고, 이제 로길 사장은 돈이 많으니까 돈이랑 권력으로 이제 난리를 치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되게 맞닿아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 인물들 되게 자잘하게 등장하는 인물들도 뭔가 그런 직업적인 거나 특성적인 게 되게 명확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보면서 서사적으로나 캐릭터적으로나 이해하기는 되게 좋았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서는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뭐만 하면은 그냥 뽀뽀해버리고 키스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그거 있잖아. 5천 원 주면 키스해주는 남자. 그거 뭔지 모르나? 그거 거의 그 수준이야. 마티 근데 심지어 근데 마티는 좀 더 비싸게 봐. 뭐 약간 다이아 목걸이 받으면은 키스해주는 남자. 뭐 이런 느낌. 네, 캐릭터로 막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영화가 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짜임새나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좀 이렇게 앞에 던져놓은 거를 뒤에 약간 되찾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아, 이게 저건가? 하다가도 이제 앞에 막 뿌려놨는데 회수가 안 된 것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탁구공이 주황색인 게 그 포스터에도 나올 만큼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한 전사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 탁구공에 대한 전사는 딱히 나오지도 않고 그 탁구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딱히 나오지 않는다. 그 중간에 부잣집 친구가 막 바닥에 쏟아버리거든요, 탁구공을. 그거 이후로는 탁구공이 나오지 않고 그 중간에도 나오진 않아. 그냥 탁구공 처음에 제안을 하는 장면이랑 그 뒤에 쏟아버리는 장면. 이거 두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도대체 감독이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잘 모르겠네. 아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약간 그 인물이 계속 딜레마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트리거 장치들을 자꾸 설치를 하려고 인물들을 추가를 했던 것 같아. 뭔가 삼촌한테 들이박혀서 집에서 못 나오는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되게 부자인데 약간 마피아 두목 같은 할아버지의 강아지를 수의사한테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안 데려다 줌으로써 그 다음에 걔가 겪게 될 이제 난항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탁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돈을 주고 탁구 경기를 해서 약간 스포츠 토토 같은 거죠. 그런 걸 해서 나중에 걔네한테 다시 쫓기게 되는 그게 그 사실이 발각돼서 쫓기게 되는 그런 뭔가 자잘한 사건들이 계속 끼워 넣어서 좀 지루하지 않게끔. 근데 이제 종점은 얘가 탁구 선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어쨌든 해내거든요. 물론 그 선수 자격이 못해돼서 세계대회는 못 나가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해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 과정이 길고 좀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사이사이에 필요한 요소들을 자꾸 끼워 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정돈되지 않은 요소들이 막 많이 들어와서 좀 정신없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누구한테 추천드리냐라고 했을 때 도파민이 나 지금 너무 필요해. 근데 그냥 여간 잔잔한 거 말고 여간 좀 자극적인 거 말고 개자극적인 거 그냥 보면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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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원한다 하면은 이거 보시고 좀 음향이 잘 되거나 좀 스피디한 그런 편집 스타일 같은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영화 추천드리고 티모시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거의 티모시 혼자 차력쇼를 하니까 티모시를 좋아하면은 또 보셔도 될 것 같고 스포츠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딱히 스포츠를 하는 장면은 막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포츠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는 가는 거는 조금 비추하긴 한데 근데 뭐 나쁘진 않다 정도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좀 배우의 역할이 좀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족한 부분도 좀 채워져 보이는 면이 있었어서 제가 그 배우를 떼놓고 생각을 했을 때랑 배우를 붙여놓고 생각했을 때랑 이 평점이 다르긴 한데 그냥 저는 내용만 보고 평가를 했을 때는 2.5점을 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냥 티모시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제발 그만해. 그 엔딩 크레딧 원래 다 내려가기 전에 제가 영화관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엔딩 크레딧 올라가자마자 아우씨 그냥 학을 떼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얼른 튀어나와가지고 화장실 달려가가지고 세수를 막 어프어프 했거든요. 그 정도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재기발랄하고 좀 지랄맞은 영화에 좀 본인이 마음이 있다, 좀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뭐 근데 제가 구독강의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관에서 이런 영화를 봐버리니까 돈이 좀 아까웠던 그런 기분이 좀 들긴 했는데 어차피 스피드 쿠폰으로 가서 1,000원에 봐가지고 1,000원에 봐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느낌 들었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걸 제가 모의 면접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남들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본인은 안 좋다고 생각을 했던 영화가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그런 성적인 장면이 나오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의 집합체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싫은 얘기만, 내가 싫은 이유만 막 너무 든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선생님이 피드백을 줄 때, 수빈이가 좋아하는 그 본인 그 질문에 힌트가 있었대. 좋아하는 이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가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는 싫어하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해가지고, 너무 악플 테러만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게 너무 티난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원래 이걸 친구들한테 같이 보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보러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오면서 어색해서 말 한마디 못 할 뻔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또 리뷰를 또 맞춰보겠고요. 영화 자체는 뭐 재미 요소로는 괜찮으니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네, 좋은 관에 가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운드 좋은 관에 가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또 다음 영상으로 지금 편집 안 한 영상들이 막 쌓여 있는데 이것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다음 영상을 또 찍을 때 뵙도록 해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